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홍정민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판사는 백대현 부장판사. 네. 1심 구형은 징역 10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소 10년은 예상을 했을 텐데, 네. 백대현 부장판사의 1심 선고량은 5년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예. 이 정의가 이렇게 절반만 실현이 됐다. 그 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저렇게 경호처를 사병화해서 타격 부대까지 준비했다고 이제 재판에서 다 밝혀졌는데 아니 5년이라니. 예. 그리고 죄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지 않습니까? 뭐 국무위원 심의권을 일반인이 침해할 수도 없는데 윤석열 말고는, 그러니까 대통령 말고는 할 수 없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여러 개 저질렀는데, 5년이라는, 아무리 내란 주요 범죄가 아니라 절차적 범죄지만, 저도 사실 좀 미온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징역 5년 선고할 때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곳곳에서 유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공수처의 그 내란 범죄 수사가 할 수 있느냐 그 논란이 많았는데 예. 공수처는 내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직권남용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라고도 했죠. 그리고 죄질이 안 좋다. 그런데 반성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5년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를 초범이라 했어요. 초범. 네. 초범이니까 양형 5년으로 선고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 초범이란 말을 듣기 전까지는 예. 사실은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어서 그 범위에 아까 처단형의 범위가 중간에 살짝 지나갔는데 1년부터 1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10년도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초범이란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불길해졌어요. 예. 저게 그 감경 인자로 정말 적용을 할 건가? 근데 그거가 적용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동안 윤석열이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전 국민이 못했을 거예요. 예. 예, 너무 이렇게 3년 내내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는데 막상 사법부의 심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상황이었고 또 동종전과라고 한다면 안 걸린 거겠죠. 그동안 예. 경찰관도 때리고 다녔을 텐데. 근데 어쨌건 이 초범이 저도 이제 이 초범 감경과 그리고 우리나라 경합범 가중 방식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예. 이제 미국은 사실은 200년형, 300년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중한 죄의 그 절반까지, 그러니까 1.5배까지밖에 가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법정형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지금 징역 아무리 많아야 이제 7.5년이 법정형입니다. 예. 그러면은 법정형의 상한까지 이렇게 구형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못하기가 좀 힘듭니다. 선고하기가 애매하다 그 말인가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심리적 마지노가 한 7년 5개월 정도라고 해요. 예. 그런데 그거 외에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도 사실은 6년형이라 꽤 중한형입니다. 이제 두 개가 결합을 하면 그럼에도 이제 최대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 8년 정도라고 합니다. 양형 기준상에. 예. 그래서 8년까지 때릴 수 있었지만 초범 감경을 해준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아마도 이제 2심에 가면 그런 초범이든 어쨌든 이런 감경 사유가 적용될 우려가 있으니 절대 파기되지 않을 안전한 성적표를 만든 겁니다. 그게 모범생이죠. 백대현 판사가.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좀 뒤져봤어요. 예. 그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초범 감경을 안 해줍니다. 예. 이유는 이런 내란의 엄청난 그 엄벌주의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것에 하면 안 된다. 근데 저 너무 놀랍게도 2심에서 감경이 됐어요, 둘 다. 전두환은 사형에서 무기로, 예. 노태우는 아마 그 무기에서 징역 20몇 년형으로. 예, 20몇 년형에서
최종 17년형까지도 감경이 됐습니다. 그 네. 사유가 정권의 뭐 평화적 교체에 기여를 했고 초범인 점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내란죄조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범 감경을 저는 해주면 안 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음번 내란 때도 저게 좀 참고가 되나 보다라고 돼서 저는 이런 경우는 좀 어쨌든 법적 그 아까 처단형 11.6년이라든가 아니면 양형 기준의 상한인 8년 6개월 정도는 때렸어야 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백대현 판사가 한 게 내란이 아니고 지금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잖아요. 예. 체포 방해 혐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백 판사는 그 선고문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 됐어요. 네. 당시에 그 7명의 장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과기부 장관, 문체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국무회의에 이제 연락을 못 받아서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 부분에서 직권남용 유죄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다 감안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5년 선고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심부터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는데요. 물론 판결문에서 곳곳에서 이런 개헌법과 헌법의 취지에 따라서 정말 중한 죄다. 이 윤석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예. 꾸짖기는 했으나 지금 제기된 범죄가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허위공문서 작성에 이런 거에 그냥 그 처단형 정도로만 이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란과 연결된 어마어마한 의도적인 저항이었고 이런 부분에 다 반영이 돼서 2심에서는 형량이 더 저는 높아질 걸로 봅니다. 2심에서? 예,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고 이 봅니다. 체포방해 혐과 관련해서도 2심에 예. 높아질 수 있다. 예, 단순하게 저항한 것이 아니라 내란이 또 선고가 되지 않습니까? 예. 내란까지도 다 이제 사전에 계획한 그런 나쁜 죄고 사후에도 반성은커녕 지금 바로 12월 3일 이후에 12월 4일 새벽에 해제를 해놓고도 지금 1월 한참 후에 와서도 이렇게 체포에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적법한 체포에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해서 봐야 되는 그런 시각으로 2심에서는 분명히 본다면 이 5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엄벌을 처해야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예. 네. 이번에 이것도 나왔습니다. 그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 원래는 12월 3일 계엄 전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12월 3일에 작성하지 않고도 12월 이후에 작성을 했는데 네. 12월 3일에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만들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허위 문서다라고 네. 하면서 또 유죄를 판결했어요. 예. 예,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점만은 잘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증거를 밝혀서 입증을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죄가 되는 순간 뒤에 있는 내란죄 관련해서 무죄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예, 이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예, 사법부에서 인정받은 보통은 그 민사와 형사 판결을 같이 이제 형사 고소도 하고 민사로 사기로 걸려 있는 경우에 형사 재판부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되는 경우에 민사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민형사 관계도 아니고 거의 동시에 일어난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사법부의 동시에 같은 시점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가 또는 이진관 재판부가 한덕수와 하면서 이거를 무죄나 그게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을 일단 원천 배제한 그거는 잘했다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이 백대현 부장판사의 안양고 1년 후배, 서울대 1년 후배시잖아요. 예. 지난번에 의원님이 저희랑 처음 방송했을 때, 네. 제 기억에 거의 30만 뷰를 기록한 걸로 보이는데, 네. 백대현 부장판사를 응원하는 그 영상. 네. 근데 이번에 그 1심에서 5년을 선고했잖아요. 네. 그 고등학교와 대학교 단톡방이 어떻습니까? 불이 납니까? 아니면 조용합니까? 조용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그 뜻은 우리 선후배들도 내심 그 중형이 나올 걸로 기대를 했을 텐데 네. 이제
그 5년이라는 그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니까 조용하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많이 실망했거든요. 아, 의원님도 자체적으로 실망이 예. 크시고. 예. 처음에 이제 1시간 동안 이런저런 보통은 유죄 판결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무죄 판결문은 그 검사가 제기한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조목조목 아니다 해서 무죄 이렇게 되는데, 유죄는 그 검사 뭐 적용 법조라든가 증거 뭐 이유 해가지고 간단하게 쓰는데, 예. 이번 거는 역사적인 중요한 판결이다 보니 1시간을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선고를 계속 선고문을 낭독했죠. 예, 낭독을 거의 했죠. 뭐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예. 그 3시 넘어가는 시점쯤에 주문 이제 네. 나왔어요. 늦게. 그 피고인을 뭐 징역 5년에 처한다 했을 때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 처음에? 예, 5년이라고 내가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이렇게 느낌을 받은 분들이 많아서 예, 단톡방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때 그 생방송을 보면서 예. 이렇게 댓글을 봤거든요. 예. 근데 뭐 대부분 유죄 그러니까 댓글에서 야, 이거 최소 15년 나오겠다. 그러니까요. 10년 이상은 나오겠다 예. 했는데 이제 5년을 선고한다 그러니까 그 순간 갑자기 댓글이 멘붕이다. 뭐 그런 댓글, 이럴 수가 그러니까요. 있느냐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머리가 하얘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러면 저게 혹시라도 뭐 예. 입증이 조금 실패했거나 뭐 그래서 하나 정도 무죄가 나올 수는 있지만 양형이 이렇게 관대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죄로 되면 당연히 저는 뭐 처단형까지 나왔을 때 아까 1년 이상 11년 6개월 이하로 고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10년 때리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딱 했는데 5년 네.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던지. 예. 이게 판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렇게 선고를 한다 그러는데 예. 어떻습니까? 결국 법률과 양심에 따라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요? 아니면 이 판사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람에 따라 간혹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네. 근데 백대현 판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양형 기준과 예. 그 항소심에서의 그 형량 낮아지는 가능성을 없앤 정말 기계적 판결인 것 같습니다. 완전 기계적 판결. 예.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예. 판사 중에 그런 재판하시는 분들이 많죠. 안전하게.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기계적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판사도 사람인 이상 그리고 네. 또 여론을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이렇게 여론과 좀 동떨어진 판결을 봐야 되느냐라고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큰데 그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 국장님 말씀에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사실은 초범 감경을 적용을 안 했으면 예. 저는 8년까지도 가능했다고 보고 여기서 초범 감경을 굳이 적용을 할 거냐는 판사의 개별 성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판단이다 그 말씀이죠. 네. 왜냐하면은 그냥 예를 들면 보통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뭐냐면 뭐 2명 이상 또는 흉기로 이제 뭐 때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음주운전했는데 막 이렇게 행패 부리면서 이렇게 경찰관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 죄예요. 흔한 죄긴 한데 이 경우에 그냥 죄가 그 죄명밖에 없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지 누가 경호처를 동원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사병화. 예, 사병화를 해서 그리고 누가 국무회의 그런 심의 의결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2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이런 상황은 재범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범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감경인자를 적용을 저는 하면 안 됐다고 보고요. 예. 이 특검이 반드시 이제 항소를 해야 되고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초범 감경한 거는 잘못했다. 양형 오인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향후 재판이 이제 국민들의 또 다른 관심사가 될 텐데 예. 이제 물론 판사가 바뀝니다. 예. 당장 1월 21일 그 한덕수 재판 때는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후에 김건희, 명태균 이게 재판이 줄줄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 그 솜방망이 처벌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도 다른 판사들도 다른 이제 재판부도 예. 이에 대해서 적용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초범이 기계적으로 항상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잔혹한 살인 같은 경우에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보던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반성이 없는 태도
이런 두 개를 들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살인마로 변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절대 초범 감경 안 해줍니다. 아, 예. 예, 그냥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을 예. 반성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있고. 예. 그리고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국격도 회복했지만 이건 본인이 이렇게 회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엄청나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했고 우리나라에 1년 동안 그 뒤로. 그래서 저는 당연히 피해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영원히 나이테처럼 이렇게 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 그리고 정말 반성 없는 태도, 사법부를 조롱하는 태도 이런 부분을 봐서 초범 감경 인자는 전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예. 자, 다음으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셨습니까 영상? 어떤 지금 제가 어떤 5년. 5년. 이야. 아, 다들 정말 충격을 받았죠. 예. 예, 어떻게 10년보다 더 높게 형을 구형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그러니까요. 반가이나 하냐. 그것도 초범이어서. 초범이어서. 특수공무 집행 방해에 대한 초범이어서. 저는 그 영상을 예. 1시간까지 봤는데 예. 빌드업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죄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국무위원들한테 예. 그 침해했다. 권리행사 권리를 방해. 해가지고 예. 안 줬다. 그 다음에 경호처를 사병화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허위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예.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범이란 이유로 양형을 5년 선고했다. 아니 JTBC에서 백대현 이 부장판사 되게 예. 좋아했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믿었던 백대현 발등 찍힌 겁니까? 저희 그 홍정민 전 의원이 그 안양고 선후배지간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홍정민 전 의원의 안양고 서울대에 각각 1년 선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홍정민 전 의원 그 안양고 단톡방에 예. 백대현 부장판사 응원하는 게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예. 조금 전에 홍정민 전 의원하고 방송을 했는데 예. 오늘 그 유튜브 단톡방이 조용하대요. 정말 조용하대요. 조용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니가!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아무래도 왜 이제 그 눈치 보는 거야? 서울대 지간이라 예. 이제 전에는 막 응원했는데 예. 뭐하기 하니까 댓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 동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백대현 판사가 뭐 전교 1등이고 수석을 놓치지 않고 뭐 사법고시도 그렇고 막 엘리트의 길을 갔었던 거잖아요. 공부 예.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사회와 아니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예. 윤석열이 그 악망합니다. 선처를 악망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허락을 간청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불의타 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자기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단칼에 1월 16일에 선고합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선고를 기대를 했겠어요. 서울대 법대 정말 정말 아주 격앙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실제로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원칙주의자인 사람들이 결론은 또 이렇게 내요. 아 정말 힘 빠지는 건데 예. 결국에는 기계적인 판결을 했다. 그래서 이게 초범이고 실제로 10년 구형했는데 특수 이 집행 방해에 대해서 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뭐 높게 구형해봤자 통상적으로는 5년, 6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6년까지 낼 수 있는데 또 거기다가 1년 깎아갖고 5년이라고 하니 아니 거기다 허위 공문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허위 공문서랑 지금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랑 예. 국무위원들의 그런 권리도 방해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양형천장에서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반갑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체포 집행을 방해하는 윤석열을 모든 사람들이 생중계로 봤었잖아요. 그때 사실 경호원들이 처음에는 인간띠를 두르고요. 또 윤석열이 지시했죠. 총, 칼, 이런 거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윤곽근 변호사도 우리가 다 변론 해줄 거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니까 그냥 소신껏 해! 이러면서 제대로 방어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정말 대한민국의 법원 그리고 공수처 이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본인의 그런 호위무사를 자청하게 만들었던 사실은 경호처 직원도 지금 참담하게 다 망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5년밖에 구형을 안 하느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그리고 백대현 부장판사 원칙주의적이고 공부 잘하는 거는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우리 이 내란죄야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체적인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처방을 낼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매우 아쉬운 판결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언급하면 시청자들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